안녕하십니까. 5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과거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며칠 동안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운명적 쇠락, 2차 공격은 미국 패배로 이어진다. 폼페오, 이란은 괴물이다. 이란 협상은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멕시코 세인바움 대통령, 미국은 이란 선수단이 미국에서 월드컵 경기는 치를 수 있지만 미국에서 잠은 잘 수 없다. 호텔에서 숙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은 멕시코에 연락을 했습니다. 멕시코에 연락을 해서 멕시코에서 잘 수 있는가? 멕시코 대통령은 당연하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가 함께 치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차전하고 멕시코에서 자고 이것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해 공작은 계속할 겁니다. 이란 선수단 실은 비행기가 오면은 뭐 이제 이륙 착륙을 지연시키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겠죠. 도대체 왜 이런 유치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란 선수단을 받지 말고 이탈리아를 대신 받자. 여기 대해서 이제 이탈리아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탈리아는 축구 강국입니다. 월드컵에서 여러 번 우승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국가죠. 그런데 이런 이제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란 선수단 미국에서 경기는 치를 것 같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비오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뭐 이란 협상 코미디죠. 도대체 쿠슈너나 위트코프 얘네들이 왜 설치는지. 얘네들은 복덕방 업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그러다가 루비오가 등장했는데 애초 루비오가 시작했어야 되죠. 그런데 루비오가 등장한다고 달라지는가? 레리 앨리슨, 오르클의 레리 앨리슨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메일이 이제 과거에 해킹된 적이 있는데 이 루비오는 과거에 이제 트럼프와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루비오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뭐 친동생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죠. 이 배후에는 역시 시오니스트 자금이 있습니다. 레리 앨리슨 IDF에 있었고 그리고 시오니스트입니다. 그런데 레리 앨리슨 메일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루비오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오니스트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루비오는 이미 우리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이제 레리 앨리슨이 썼습니다. 구워 삶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루비오는 지금 뭐 트럼프 신복이 되어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루비오가 무슨 발언을 하고 이란 협상이 진척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거 다 사기극입니다. 지난해 5일 동안 이렇게 이제 좀 거리를 두면서 지켜봤는데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미국 행정부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떠들든 이것은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미국은 패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털고 나가는가 이 두 가지밖에, 이 옵션밖에 없습니다. 이란과 협상 불가능합니다. 자, 이 트럼프는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꺼냈습니다. 이건 역시 사기극의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나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 빼고 주변 국가들 모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인정해야 된다. 최소 서한과 가자지구 독립을 인정해야 된다.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베이스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말도 되지 않게 자꾸 이제 압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빈살만이 화를 냈습니다. 100번이나 이야기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협정에 사인할 가능성은 제로죠. 트럼프나 루비오가 이것을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하는가? 트럼프가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높죠. 이번 문제, 이 지금 이란과 교착 상태,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2차전을 할 것인가?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바로 미국의 패배 확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주 정도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우디 이쪽 지역이 절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뒤로 빠지는 겁니다. 사실 이란과 사인을 한다. 자, 이것은 패배를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발을 빼기 위해서, 즉 이 문제를 GCC 국가들과 이제 이란과의 풀어야 될 문제로 이렇게 발을 빼면서 물러나는 거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런 루머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키스탄까지 등장했는데 파키스탄 역시 당연히 아브라함 협정에 조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도 국민들 눈치를 보는 거죠. 이 빈살만이 난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이집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 협정에 조인하게 되면은 모든 나라의 쿠데타 혹은 이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민심 부글부글 끓습니다. 팔레스타인 이들은 아랍 형제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렇게 국민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전 미국 외교관 짐 자트라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은 미국과 거래가 무가치하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란인들은 누구보다 현 상황을 현명하게 이제 다루고 있다. 미국이 무엇을 서명하든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미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깨고 위반하고 이런 거 미국이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협상을 한다 이런 것은 이란 측에서도 미국 측에서도 결국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뒤로 빠지는 게 그나마 이제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윌슈라베가 이런 걸 썼습니다. 이란의 조건들. 이란이 지금 이 종전 조건을 딕테이트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 이것은 이란이 군사력으로 하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지만은 이란은 여기는 이제 우리 내해야 혹은 이란의 호수야 이제 페르시아만을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유지. 이것은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핵 프로그램. 동시에 IAEA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현재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군대는 지역에서 철수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군 기지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해상 수송 없이는 다시는 이제 과거 같은 군 기지를 만들 수가 없죠. 이거 뭐 이란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 나토 주재 이제 미국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지난 30년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실제 군대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기 과신적이고 그리고 적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 미국이 2차로 침공했는데 그래서 사담 후세인 잔당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국 어떻게 되었냐?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이란 군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좀 세탁을 했죠. 자, 그리고 사담 후세인 잔당을 퇴치하고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3분의 2 정도 가장 중요한 영토를 사실상 이 이란의 영향권 안에 두고 있다. 이것이 이라크의 현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인 마이클 레스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병참이 되지 않는다. 나는 사막의 폭풍장치 때 헬리콥터를 조정했다. 그런데 사우디 모래는 너무 곱게 가루가 되어서 입자 분리기를 통과해서 압축기 블레이드를 갉아먹었다. 그래서 착륙할 때마다 스톨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뭐 몇 대는 추락한 것 같습니다. 이 병참이 되지 않는다. 미국 대중은 이 미국이 거대한 전쟁 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끝없이 돌아가는.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50mm 구경 탄약이 필요하고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권총 탄약까지 배급제로 받았다. 나는 해군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의회가 수년간 재래식 탄약과 부품 자금을 새로운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재래식 무기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보충하겠다, 그 다음에 하겠다.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990년까지 누적된 지원은 회복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사드 비축량 절반을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꿀 가능성, 이게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2027년까지 아무것도 오지 않을 거다. 지금 뭐 중국 때문에 히트로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붓는데 왜 이렇게 쓸모없이 되었냐? 이란은 공장을 재건하고 몇 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찍어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스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란 산업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지만 우리 산업은 주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국방산업, 군수업체들 제가 현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전역의 군수업체 공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모든 주의 주민들이 이제 자기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이 군수업체에 편을 드는 정치인의 표를 던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거죠.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 수혜를 누리고 있죠. 자, 공화당 군사원 복합제 실패한 주무할 특급 LCS 그리고 수조 달러짜리 이제 실패한 항공기 F-35죠. 자, 이런데 이제 엄청난 돈을 퍼붓는데 미국 군대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부 사실이다. 줌왈트급 전함은 이제 자체 함포를 발사할 여력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 척을 만드는데 거액을 퍼부었죠. 자, 그리고 리토럴 컴뱃함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군수 산업의 비효율성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이제 미국의 군사적인 역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그 50이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을 뺏겨서 미국의 항공기가 나온 게 바로 이 A5입니다. 자, 그 다음에 F-15 이런 게 만들어졌죠. 대체로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FA-18,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F-14 톰캣 이런 것도 다 비슷합니다.
결국 러시아제 무기를 뺏긴 게 아닌가. 심지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이게 과거 몇십 년 전에 러시아에서 디자인한 이 스텔스기 모형이다. 뭐 이제 간첩을 이용해서 빼내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물론 B2 스텔스 폭격기 뭐 대단한 작품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술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지금 미사일이라든가 대공 시스템, 미국 기술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에 있어서는 이란이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아시아에서 중국을 겨누는 당금이다. 미국은 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방패다. 과거 이제 시어더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 흑인 사령관, 이 양반이 조금 이제 머리가 나빠서 이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이제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뭐 지난번도 그렇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속내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죠. 자, 한국이 만약에 이제 중국을 찌르는 당금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자, 이것을 비틀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소리를 지르겠죠. 아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실제로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동북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미국이 전쟁을 끝없이 일으키려고 하는가? 여기에는 이 브라이언 블레릭의 이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블레릭은 미국이 산업적 측면에서 이미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전쟁밖에 없다.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결국 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능가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도 파괴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것만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이것이 그것과 연결되는지 한국 국민들은 뭐 신중하게 이렇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암차오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석유 관련된 건데, 미국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입니다. 물론 미국은 많은 이제 원유를 생산합니다만 서플라이 체인상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이제 정부 주도로 무조건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원유업체들이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돈을 수익금을 빼앗아서 미국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오일 메이저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민들은 비명을 지르게 된다. 뭐 당연한 현실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란 오일과 이제 베네수엘라 오일입니다. 베네수엘라 오일은 이제 초중진류입니다. 여기에 희석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란 석유가 희석제로 이용될 수 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정 비율로 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오일처럼 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이란에서 석유 사오고 베네수엘라 오일 사오고, 뭐 지금 뭐 캐나다에서 사오고 또 러시아에서 사오고 그럽니다만, 자, 이제 미국 석유와 베네수엘라 석유 사이가 뭐 러시아 석유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디젤류 생산을 용이하고, 그리고 디젤류를 많이 생산해야지 이 공장이 이제 저가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애초 노린 것은 바로 이란 석유를 빼앗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빼앗고 이것을 섞는 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석유는 빼앗았다. 그런데 이란 석유를 빼앗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전에 이것을 수입해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했다. 미국은 이란까지 빼앗으면 큰 수익을 누렸을 텐데 실패한 거죠.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훔쳐가지고 지금 팔아댔는데 그 자금을 이제 KPMG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루비오가 발언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대개로 알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슬러시 펀드에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미국 재무부가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KPMG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루비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 같은 거 없다. KPMG 감사하고 있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자, 트럼프가 계좌를 통제한다. 카타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된 현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볼리비아와 연결이 됩니다. 이 볼리비아 리튬, 자,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가듯이 이 볼리비아 리튬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볼리비아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바닥에 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윌 슈라베가 과거에 2024년에 쓴 글입니다. 이제는 뭐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운명, 그리고 미 제국의 쇠락.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나선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제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일기 때도 안 쳤습니다만, 나와서는 이제 딥스테이트와 싸우겠다, 그리고 워싱턴 수함, 여기 이제 물을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수함에 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소수의 뭐 몇천 명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인물을 내세우고 결국 미국 국민들은 그 사람을 선택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시나리오 그대로 이제 미국은 흘러간다. 트럼프 역시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이 사건 역시 딥스테이트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민 조작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딥스테이트 싸우겠다. 이제 쓸어버리자. 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트럼프는 이제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득권과 싸우지 않았다. 결국 기득권에 계속 부역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 역시 2017년, 2021년 사이 트럼프는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 무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를 퍼실리테이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퍼스트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죠. 시리아의 화학무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공격 감행하고 솔레이마니 제거하고 뭐 이런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공화국의 구원자가 될 운명이 아니다. 애초에 구원해야 할 미국 공화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어떤 이제 집단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무지한 바보들이 그냥 뭐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자, 충격적인 군사적 패배, 결국 이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떤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북한이든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란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극화 세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막고 유일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자, 산업 생산력 그리고 제조업 역량 이런 것이 쪼그라들었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나 중국, 이란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때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최후의 옵션, 이것을 위해서 트럼프가 잠깐 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또 받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란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로 오히려 미국이 역으로 몰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제조업 역량이 이것을 서포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이제 제국의 종말을 봅니다. 언제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이긴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늘 이제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이 쇠락을 멈출 수가 없고 오히려 가속화합니다. 하면 할수록 바로 그런 상황에 미국이 놓여 있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든 전쟁을 하지 않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이란이 결정을 한 겁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바꿔보면은 세계가 크게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미국은 멕시코만 그리고 카리비해 이쪽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바다다. 미국의 호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두들겨 패고 지금 쿠바를 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여기는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이제 쿠바로 향하는 이제 27만 배럴을 실은 러시아 유조선 이것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잠수함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잠수함이랑 같이 왔는데 풀어줬죠. 자, 그런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쿠바를 계속 재는 거죠.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오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중국이 서해는 중국의 내해야. 자,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한국을 압박해서 북한도 압박해서 이쪽은 중국의 바다다.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연안에 붙어서만 갈 수 있어.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죠. 자, 아직까지는 뭐 이 자유롭게 이 배들이 다닙니다만 남진해에서도 뭐 봉쇄력 내리고 너희들 배 지나다닐 수 없어. 이렇게 만약에 군사력을 키우게 된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틱해, 러시아에 대해서 뭐 발틱해는 이제 이곳은 여기 있는 국가들의 호수야 이렇게 선언한다면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발틱 3국을 침공할 수가 있죠. 뭐 이런 딜레마에 있는데 이쪽도 문제.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시작하고 이란은 이쪽은 사실상 이란의 호수야, 이란의 내해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결국 주변 국가들이 나서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GCC 국가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리군으로 이란을 때려서 이란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전 당사국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국 영토에서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이륙해서 이란을 때렸습니다. 하이마스가 이렇게 쏜 거 마찬가지고. 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란은 승리했다. 그 입장에서 이쪽은 이란의 호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여기에 통행료를 낸다. 이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통행료를 받는 것은
제3국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죠. 뭐 이건 뭐 중국이나 한국, 일본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통일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들 국가 이제 전쟁 배상금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뒤로 빠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뭐 좌익 진영도 그렇고 우익 진영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딜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그런 목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트럼프의 굴욕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로버트 케이건,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전쟁광이죠. 트럼프의 엔드게임은 굴욕이다.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 아틀란틱지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전쟁은 이제 불일치 않은 패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뜻인데 결국 뭐 미국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이 경우는 뒤로 빠지는 것도 답입니다. 그리고 GCC 국가들과 이란이 협상을 하고 결국 뭐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전쟁 배상을 해야 되죠. 자, 대신에 통일료는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함정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함정, 뭐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폼페오가 이제 존 미어샤이머 교수 그리고 이제 스티븐 월터 교수 이런 양반들과 함께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란은 괴물이다. 그리고 빅토리아 눌랜드 괴물이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 뭐 네오콘들 입장에서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존 미어샤이머 교수 그리고 스티븐 월터 교수 반박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다른 데 가시면 이 내용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네오콘들이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는가. 그냥 뭐 러시아나 이란은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반박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양반 뭐 미국에 있는 교수인데 자, 만약에 제 학생 중에 누군가가 X국 혹은 Y 지도자가 괴물이다 이런 논문을 썼다. 그러면은 낙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논문 말미에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이렇게 가혹한 논평을 덧붙일 거다. 미국이 지금 이런 얼간이들 폼페오나 빅토리아 눌랜드 이런 애들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빅토리아 눌랜드 무지하고 편향적이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무지와 편향을 바탕으로 특권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미어샤미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푸틴 같은 독재자를 약화시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나요? 미어샤미 교수는 이 슬픈 사실이지만 국제정치에 있어서 강대국들은 존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존재하는데 소국들은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시하는지 이것을 조금 이제 눈치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힘에 있어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진보주의자들, 뭐 이상주의자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싫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힘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자, 미어샤미 교수 분명히 로전에 반대했습니다. 푸틴을 옹호해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파괴를 걱정했던 사람이죠. 뭐 이건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가리아 학자가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심리학자인데 저는 불가리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러시아어를 정식으로 심지어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본능 그리고 몰입 덕분에 이해할 수 있었다.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가리아에 있는 러시아를 미워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 그들 대부분을 지금은 혐오하는 소련의 과거에 아첨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권력에 신경을 쓴다. 그런데 불가리아와 러시아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다. 우리 민족들 사이에 깊고 말없는 연결을 느끼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다. 이 전쟁 로전이 제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러시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진실이다. 자, 사람을 사랑하는 듯이 러시아를 사랑한다. 항상 그랬다. 그것은 사회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는 그 안에 살지도 않고 사회주의 팬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러시아를 좋아하냐? 니들 사회주의자냐? 공산주의자냐? 빨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웃기는 질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이야기하겠다. 본질을 알고 싶다면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아라. 작은 왕자를 읽는 것 같다. 생텍쥐베르인가요? 자, 모자를 쓴 사람에게 보아뱀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연결이 있는데 특정한 종류의 영혼, 우리와는 달리 이 불가리아 사람과 이제 러시아 사람은 슬라브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슬라브 민족이다. 서로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기적, 그리고 경이롭고 매혹적이어서 저를 울게 만든다. 저는 모든 종류의 국가를 존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러시아는 특별하다는 거죠. 바로 나의 형제 자매다. 그리고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끝날지 나는 잘 알고 있다.
항상 그렇듯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자는 결국 파괴되고 멸망했다.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를 괴물이라고 이야기했던 빅토리아 눌랜드. 빅토리아 눌랜드는 바로 이 임람 칸을 끌어내리고 그의 아내를 인질로 잡고 의료 서비스도 거부하고, 임람 칸은 지금 병들어 있고,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제 문히르 장군, 이 사람에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만들고 이렇게 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진짜 누가 이 세계 괴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으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된 겁니다. OPCW, 화학무기 감시 기구입니다. 자, 2017년에 화학무기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것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OPCW에서 일을 하는 과학자들 이를 가서 밝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억압하고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날조를 했죠, 지도부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 물론 이 사건 직후에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이것은 조작극이다. 그런데 이 조작극에 기초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죠. 시저 생선도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조사한 사람들은 이것은 조작극이다, 알카에다 아이시스가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이 묵살이 되고 이들은 탄압받았습니다. 이들 과학자들 8년 동안. 그런데 공식적으로 OPCW 지도부가 이들을 탄압했고, 그리고 이 실체는 공개됐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유럽에서 보낸 이제 특별 감시단 이들에 의해서 이게 실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몇십 구의 시신, 이들은 결국 알카에다 아이시스가 해쳐서 이 시신을 가지고 와서 연출을 한 거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느리게 돌아가지만 아주 정교하게 돌아간다. 결국은 밝혀진다는 거죠. OPCW, 세계적인, 과거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기구가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탄압한 거죠. 8년 동안. 자, 이 내용들 이제 뭐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이제 털시 게버드도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했다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자, 그런데 당시 이제 다시 복귀를 해보면은 이때 증거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학물을 실은 이제 깡통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떨어뜨렸는데, 공중에 떨어뜨렸으면은 위에 흔적이 있고 또 깨져야 됩니다. 뭐 이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가 갖다 둔 겁니다. 그리고 캐니스터 안에 담긴, 실린더 안에 담긴 화학무기 염수가스 샘플, 이것은 이 아사드 정권이 가지고 있는 당시 이제 과거에 폐기했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배치 넘버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신들, 이들은 다른 이유로 희생이 됐는데 여기 와서 화학무기로 희생된 것처럼 그렇게 날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학적인 탐지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탐지된 어떤 염소계 화학물질,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이 탐지될 수 있는 것, 그 수준과 농도가 비슷하다는 거죠, 수치가. 자, 이 독일 독성학자들의 이제 전문적인 의견. 자, 결국 40명의 희생자 다른 이유로 이제 제거된 겁니다. 알카에다 아이시스가 연출을 한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MI6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물은 누구인가? 이들리브 지역에 있는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들을 후원했던 세력, 가장 강력한 후원 세력은 역시 영국입니다. MI6가 이 사건과 이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건 유럽 의회에서 뭐 배후에 좀 추적하니까 이런 게 나왔다. 뭐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MI6가 어떻게 돼 이런 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자, 괴물. 이 사건 결국 결론은 아사드도, 그리고 이제 배후에 뭐 이란이나 러시아도 이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어느 언론도 이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OPCW 연관된 보고서에만 이렇게 나오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털시 게버드가 이 많은 미국인들의 이제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시리아 화학무기 날조극을 직시를 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 의회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털시 게버드를 탄압했죠. 사실상 축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쫓겨나갔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많은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괴물 논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눌랜드, 폼페오 이런 네오콘들 수많은 이제 이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비아 카다피 비에거를 뿌려서 여자들 어떻게 하고, 화학무기 날조그, 그리고 이라크 뭐 화학무기 사담 후세인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것을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몬스터인지. 자, 이 지금 뭐 이 이야기를 해도 참 끊이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은 이 화학무기 날조고 이렇게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만 대한민국 언론 어디에도 이런 내용 보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글로벌하게 어떤 선전 도구를 장악한 딥스테이트, 그리고 여기 뭐 서구 국가들, 한국도 조인해 있습니다만 이들의 영향력, 파워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들 대부분이 이렇게 거짓 조작으로 누가 진짜 몬스터인가. 여기서 차마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싫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공격을 하고 비극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대가는 그 나라 국민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짊어졌습니다. 미국 내 아주 소수 엘리트만 엄청난 부를 누렸을 뿐입니다. 미국의 국가 재정은 파탄 상태로 치닫고 있고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뻔뻔스럽게 나와서 여전히 이 몬스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진실을 알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끝없는 이제 전쟁 이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